본인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부정맥 질환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볼 거냐면 이번에 한 달 정도 약을 조금 더 길게 드려볼 거예요. 흥분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맥이 자꾸 다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부정맥이 다시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그대로 약물 치료만 가느냐. 자고 나면은 손이 붓고 낮에 일할 때는 발이 붓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부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심근경색으로 이 스텐트 시술을 하셨어요. 되게 아마 환자분들께서 가장 익숙하신 심장질환이면 심장혈관 질환일 것 같아요. 우리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고 이래 생기는 허혈성 심질환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부정맥이 잘 생기세요. 그래서 부정맥이 생겼는데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먼저 시술을 하는 게 전기적 일동전환술이라고 해서 심장박동을 정상으로 돌리는 조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몸에 패치를 붙이고 전기 충격을 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이제 외래에서 저희가 가능하고요. 지난번에 정상율동으로 돌려놓고 나서 약을 유지요법을 하고 계세요. 부정맥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심장의 병이에요. 심장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장 박동의 문제입니다.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느리거나 불규칙한 병들을 부정맥이라고 하고요. 부정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시술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정맥은 심장 박동의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작성 빈맥, 갑자기 맥박이 빨리 뛰는 병 같은 경우는 환자분께서 많이 두근거린다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맥박이 안 뛰거나 느린 병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지럼증이나 실신 이런 경우에 되게 처음에 뇌혈관 질환을 생각하고 먼저 그쪽을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심장 원인, 특히 이렇게 맥박 이상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정맥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맥박이 막 빠른 부정맥 같은 게 오래 가는 경우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 오거든요. 그러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이런 게 아니라 숨이 차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슴이 통증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가장 많은 질환인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 버리면 증상이 없이 아주 오래 무증상으로 계시다가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으시면 당연히 빨리 부정맥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 혈압 당뇨가 있다든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무증상의 부정맥 질환들도 있습니다. 발작성 빈맥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선천적 질환이기 때문에 심지어 소아청소년 쪽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젊은 나이에 오는 환자들도 많고요. 되게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심장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고령 환자들이 많긴 한데요. 요새 특징이 이제 젊은 환자분들, 대사증후군, 몸이 좀 비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조기당뇨가 있고 이런 분들이 심장 문제, 특히 심방세동 같은 옛날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많이 생겼던 부정맥들이 좀 조기에 오면서 심부전이라든지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부정맥 질환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맥 조직을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전극도자절제술이라고 해서 전기로 하나하나씩 소작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냉각풍선도자절제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심장 안에서 풍선을 불려가지고 넓은 면적을 저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부정맥 조직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도입이 돼서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이 환자가 이제 지난번에 시술을 했던 환자인데요.
심방세동이 있을 때는 맥박이 이렇게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게 되거든요. 시술해서 정상율동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병동에서 찍은 심전도에서는 맥박이 지금 규칙적으로 변했죠. 이런 식으로 정상율동으로 저희가 전환이 되고 유지를 하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가 필요 없는 부정맥도 있어요. 이게 조기박동이라고 해서 맥박이 그냥 엇박자로 뛰는 수준 같은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 정상이고 빈도가 자주 있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발작성 빈맥이라든지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정상박동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옛날에는 이제 치료 방법 자체가 좀 제한이 돼 있고 게다가 시술 자체도 좀 어렵고 재발도 많고 합병증도 있고 그러니까 되셨으면 이제 고령이시고 만성적인 분들은 약물 치료 위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시술 방법이 발달이 되고 또 합병증 같은 게 줄어들면서 결과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이에 관계없이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자 시술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심방세동이 진단이 되셨는데요. 자꾸 약을 먹어도 계속 재발하는 것들이 기록이 돼서 오늘 이렇게 시술하게 됐습니다. 병이 좀 진행하셔서 초기인 경우에는 아주 짧게 시술이 끝나고 그러는데 이 지속성 심방세동, 그러니까 병이 계속 부정맥이 안 멈추고 지속되는 상태로 오셨고요. 지금 시술 후에는 다행히 지금 정상박동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시술은 이제 통상적인 시술 방법 중에서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시술이고요. 저희 병원에 있는 장비를 통해서 심장에 이렇게 3차원 모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이제 비정상적인 전기 조직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 하얀 포인트들이 다 이게 전기로 소작을 해서 없앤 부분들이에요. 시술은 전부 국소 마취하에 이루어지고요. 저희 병원 같으면 이제 수면 마취를 하는데 상당히 깊은 수면 마취를 해서 환자가 통증이나 고통이 없고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저희가 오후 시술을 제 1시 한 반에 환자가 오셔서 실제 시작한 거는 한 2시 다 돼서 시작하셨거든요. 준비하는 지금이 한 4시 반이니까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시술을 하고요. 성공적으로 시술을 마치고 저희 병원 같으면 합병증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합병증 없이 하는 데는 이런 많은 경험하고 숙련된 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이제 병실 가서 회복하시고 되게 다음 날부터는 바로 거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발작성 빈맥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두 군데 정도 전기선 이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문헌상으로는 재발률이 5%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 병 환자들 보면 거의 재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하시고 나서 별도의 약물 유지 없이 한번 외래 진료 보고 괜찮으면 그냥 두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재시술을 하더라도 되게 경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병이 아주 다양하고 병의 진행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20-30% 정도에서 재발을 해서 재시술을 할 수 있다고 환자분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술 성적 자체는 굉장히 최근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합병증 자체는 뭐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시술을 권유를 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술 받는 분들이 고위험 환자들이 많으세요. 이전에 뇌졸중이 있었다든지 또는 고령이시다든지 구조적 심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심지어는 다른 병원에서 시술 안 해준다 해서 오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시술 전에 생기는 뇌졸중, 중풍이라든지 심장 주위의 출혈 이런 것들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 시술 특징이 될 수 있으면 안전을 위주로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술 건수 같은 경우는 서울 큰 병원들이 많겠지만은 안전하게 시술하려면 경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시술 건수가 이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광주 전남 호남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요. 또 시술할 때
병실이라든지 또 저기 우리 시술실에 있는 직원들이 숙련이 되고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발작성 빈맥 같은 선천성 심질환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심방세동에 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많은 위험 인자가 나이가 드시면 생기는 고령이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외의 위험 인자들이 과도한 음주라든지 과체중, 혈압, 당뇨 등 심장에 부담이 증가하면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을 시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계속 관리가 필요한데, 결국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같이 환자랑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혈압이라든가 당뇨도 엄격하게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도 재발에 굉장히 위험한 인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병이 됐든지 마찬가지인데, 병이 너무 진행하기 전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기적으로 자기가 특히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젊으시더라도 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다든지,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고령의 환자분 정기적으로 심장 박동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대개는 이제 호흡곤란이라든가 두근거림이 아주 심하고 그러면 응급실을 찾아오시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 그냥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셔서 참 치료가 곤란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태에서든지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병이 진행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고, 또 다니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언제든지 진료가 필요하시면 저희 병원이나 이런 전문의들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